첫 번째, 매개변수 미분법이에요. 매개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매개체? 매개체가 뭐죠? 과학 시간에 보통 이야기할 것 같은데. 뭐예요, 매개체? 대충? 대충. 이 가운데에 뭔가가 있고 그걸 매개체 삼아서 전달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보통 과학 시간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맞아, 전달 수단 같은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얘에서 얘로 직접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뭘 따라간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였지? 이거 생명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나 갑자기 기억난 건 몸에 있는 어떤 게 뭘 매개체 삼아서 산소가 기본적으로 적혈구 따라다니잖아, 맞지? 적혈구 매개체로 이제 움직이는 거랑 그리고 그 수소이온이 아니 잠깐만 칼륨이었냐? 칼륨이었나가 뭐 매개체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기억이 애매하네. 걔네들 뭐 이렇게 움직일 때 걔네들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매개체 삼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기억이 흐릿해요. 너무 오래됐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매개라는 표현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X랑 Y가 관련은 있대. 뭔가 관련이 있는데 그 관련이 너무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연결시키는 하나 T라는 문자를 가져와요. 즉 무슨 말이냐면 X라는 걸 T로 표현하고요. Y라는 걸 T로 표현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X를 예를 들어 FT, Y를 GT라고 표현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일단 내가 원하는 건 보통 Y 프라임이잖아. 그치? 이게 dy dx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x에 대해서 y를 미분하는 것을 구하고 싶거든? 근데 지금 x랑 y의 관계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라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얘를 미분하고요. 얘를 미분한 걸로 쓰겠다는 이야기야. 즉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x를 t로 미분한 거랑 y를 t로 미분한 걸로 나누어 주면 마치 이게 dt/dt가 뭐 되듯이 약분되듯이 해서 dy dx가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매개변수 미분법이에요. 이게 매개변수 미분법입니다. 즉 x랑 y의 관련식은 관계식은 내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이 x랑 t의 관계식, y랑 t의 관계식은 이해가 가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x랑 y가 좀 관련성이 옅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죠. 우리가 억지로 쓸 수는 있어. 어떻게 쓰냐면 y가 넘기면 1-x 제곱의 루트거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무리함수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분해도 돼. 그건 알아. 그건 안다고. 근데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대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되는 걸 우리가 하나 알아.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라고 알아요. 실제로 원 위에 있는 애를 어떤 동경 세타에 대해서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x랑 y의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x를 세타로, y를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 그냥 여기 편하게 여기로 볼게요. 기울기 0인 건 누가 봐도 알죠? 맞지? 근데 그거를 얘를 미분한다고 하면 좀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물론 우린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능하지만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미분한 것분에 사인 세타를 미분한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코사인 세타죠. 근데 지금 여기 세타가 얼마인 때야? 2분의 파이가 될 때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0이라 0 뜹니다. 요렇게. 그럼 왠지 쟤를 미분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조금 더 쉬워 보이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매개변수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그래요. 이거예요.
내가 dy dx를 구하고 싶은데 y랑 x가 f랑 g를 이용해서 표현되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y랑 x가 다 t로 표현되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냥 y를 따로 미분하고 x를 따로 미분해서 나누어 주면 그게 실제로 dy dx 즉 y 프라임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알려진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예시를 하나 들고 하죠. 예시를 하나 들고 합시다. 한 문제밖에 없어서 그냥 하나 하고 할게요. 660번입니다. x라는 게 t-sin t, y라는 게 t 플러스 코사인 t예요. 말했다시피 이 x랑 y의 관계성을 우리가 구하지 못합니다.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x랑 y는 블라블라 x 이렇게 써야지 우리가 깔끔한 미분을 하잖아. 그치? 근데 그걸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나는 dy dx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y 프라임을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내가 원하는 게 이 f 프라임, 잠깐만 이거를 장난질 해놨네. 원하는 게 h분의 f 파이 더하기 2h 빼기 f 파인데 문제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의미하는 게 뭐예요? f 프라임 파이야? 아니죠. 얘는 얘랑 맞춰주기 위해 2를 분자분모에 곱해주면 2f 프라임 파이가 돼요. 2f 프라임 파이. 근데 미분은 얘라며 그럼 여기다 파이 대입해? 아니야. 지금 이 파이는 x의 값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야 파이가 되냐는 거야. 뭐 대입해야 파이 떠요? t에다가 얼마 대입해야지 파이가 떠? 파이네요. 진짜. 이게 파이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파이가 되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파이 대입하면 됩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 그러면 2분의 1. 근데 거기다 2를 곱한 거죠? 그래서 답은 1.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줄 수 있다. 오케이? 다시 이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온 게 아니라 x도 t에 대한 관계식, y도 t에 대한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y는 fx라고 가정을 해서 f 프라임을 구할 때, 즉 y 프라임을 구할 때도 뭐 하면 된다? 그냥 이 y를 미분한 거랑 x를 미분한 걸 각각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매개변수 미분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우리가 그럼 아까처럼 무리함수를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방법이 또 있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음함수라고 표현한대요. 음함수. 나는 사실 난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야. 이해는 잘 공감은 안 가요. 잘 공감은 안 가는데 그냥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알았죠? 음함수 미분법은 일단 음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야? 어떤 이미지야? 마이너스죠. 그럼 음이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 양도 있겠지. 양함수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져왔던 함수의 정의 x 하나에 y가 하나씩 연결되는 것, 오케이? 세로선 그었을 때 두 개 연결되면 안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양함수라고 불러요. 음함수라는 건 뭐예요? 이게 아닌 것. x 하나에 y가 여러 개 연결되는 것. 우리가 배운 측면으로서 누가 있죠? 그쵸, 쌍곡선입니다. 또는 포물선, 기하에서 배운 거. 걔네들 음함수예요. 걔네들이 음함수입니다.
어떤 형태예요? 우리 포물선 배운 거? 기하에서 배운 거 뭐라고 써있죠, 포물선? 4py. 맞아요. 얘 뭐라는 거야? 야, 너씨.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 맞지? 맞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음함수라고 불러. 근데 이런 형태 우리 하나 더 배웠다니까? 원. 원도 우리가 아까 양함수를 표현하기 위해 무리함수를 썼던 거죠. 근데 얘만 보면 x 하나에 y가 두 개 연결되어 있잖아. 이런 애들을 미분할 수 있대. 형태를 안 바꾸고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함수는 도형의 방정식처럼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x, y는 0. 즉 x랑 y를 한 대 몰아놓고 나머지 다 0으로 그러니까 0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 이걸 하나의 함수처럼 취급하겠다고. 여태까지 우리가 단 한 번도 이걸 함수라고 취급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얘를 함수라고 취급을 해보자.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음함수라는 표현으로서 함수라고 취급하자. 그리고 얘를 미분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 미분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조금 특이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건 x에 대해서 x로 미분하는 거야. 그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x랑 y가 함께 있을 때 y를 fx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해요. 그리고 어떤 y에 대한 항이 있다면 그 항을 합성함수의 미분 또는 곱의 미분처럼 인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방금 말했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애를 미분할 거예요. 미분해서 우리가 0,1이라는 거 분명히 기울기가 0이 내겠죠. 0,1에서의 기울기를 볼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x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y는 합성함수 fx, 이거 fx의 제곱처럼 인식을 해달래. 그래서 미분을 어떻게 하냐? x제곱 미분하고요. y제곱은 미분을 하는데 프라임을 남겨요. 합성함수니까 속미분을 해야 된다고. 그쵸?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쓸게. 근데 1은 미분하면 얼마예요? 네, 0. 이게 미분 끝난 겁니다. 이제 x랑 y에 0이랑 1 대입하면 돼요. x에 0, y에 1. 그래서 y 프라임 기울기는 0 됩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아까 했던 매개 변수보다도 아까 그 전에 했던 그냥 바꿔서 하는 것보다도 얘가 제일 빠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원방에서의 기울기다. 그럼 얘를 다 뭐 다른 걸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같은 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반지름 1이라고 할 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라고 예상은 해. 맞지? 45도짜리니까 그쵸? 이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자, 여기에다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을 x랑 y에 대입해요. 그럼 루트 2분의 2, 루트 2분의 2 y 프라임이 0이죠. 그래서 y 프라임은 넘기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기울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음함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더 들어볼게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y제곱은 4x라고 해봅시다. y제곱 4x는 이렇게 그려져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뭐 초점이 1,0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뭐 여기서는 관심은 없고요. 그럼 그걸 해볼까요? 여기가 1,2죠. 1 대입하면 2잖아. 여기서의 기울기가 궁금하대. 기울기가 궁금하대. 근데 그냥 뭘 어떻게 미분하냐? 미분하면 돼요. 어떻게? 얘를 fx의 제곱처럼, 즉 뭔 말이냐면 미분을 하되 프라임을 남긴다는 거야. 얘는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럼 y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y분의 2가 된다. 즉 저기의 기울기는 y분의 2가 된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y가 얼마야? 2죠. 그럼 여기가 실제로 얼마에서 기울기가? 1이 되겠죠. 얘 기울기가 1이 돼.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 지금 y 이 직선은 그러면 1,2 지나고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더하기 1이잖아요. 얘랑 얘가 접하는지 볼 거야. 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별식 0인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y에다가 됐다. x에다가 y-1을 대입합시다. x에다가 y-1 대입하면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0이고 y 마이너스 2의 제곱 떠서 접하는 거 확인됐죠? 실제로 접한다는 거야. 그쵸? 그렇게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이해가요? 그냥 이렇게 미분할 수 있대요. 이렇게 미분할 수 있대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봅시다. 타원 같은 것도 가져올 수 있는데 내가 이상한 걸 하나 가져와봤어요. 이거 옛날에 유행하던 거거든. 근데 맨날 까먹어서 이제 방금 검색을 했는데 이따위로 생겼대요. 근데 이게 사실 절대값 x에 있는 거거든. x에만 절대값 붙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x에만 절대값 있으면? 맞아요. 대칭해서 그리죠. 그리고 얘가 그려지면은 하트 모양 됩니다. 옛날에 뭐 장난 한창 인터넷 퍼즐했을 때였지. 인터넷 초창기 이런 거 많이 했어. 페북 막 이런 거 올라올 때. 자, 근데 뭐 할 수 있다고? 이따위로 생겨도 우리가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돼. 지금 여기는 x가 0보다 큰 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날아가겠죠? 그럼 미분을 합니다. 자, 그냥 진짜 미분하면 돼요. 17x제곱 미분하면 34x. 여기 xy잖아. y는 마치 뭐처럼? fx처럼 생각해달라. 즉 얘네 x 곱하기 fx야. x 곱하기 fx면 뭔 미분을 해? 곱의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해서 프라임을 남깁니다. 얘는. 그리고 17y 제곱은 어떻게 돼요? 34y, y 프라임은 0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x랑 저 y에다가 실제로 이 점 두 개를 다 대입해야 돼요. x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얘 y도 대입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입하면 저기에서의 기울기가 뜹니다. 그래서 음함수를 배운 순간부터 미분은 진짜 급진일보예요. 그냥 모든 곡선 우리가 표현한 순간 다 미분할 수 있게 됩니다. 형태를 바꾸고 자시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진짜 그냥 양변에 미분 때리면 돼요. 그래서 엄청 강력합니다. 엄청 강력해요. 오케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한다. x 하나에 y가 두 개 연결됐을지라도 미분을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x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x랑 y를 둘 다 대입해야지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뜬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다음 파트까지 설명하려고 해요. 이 다음 파트를 우리가 역함수 미분이라고 합니다. 교재랑은 살짝 다르게 설명하려고 해요. 난 개인적으로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역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해요? 역함수 정의가 보통 두 개를 하고 나는 설명을 했는데 뭐랑 뭐죠? 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땡 그거 말고 뭘까요? 네, 간혹 이야기했어요. 간혹 이야기해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역함수의 또 다른 정의는 뭐냐면 합성했을 때 x가 나오면 그게 역함수입니다. 합성해서 x가 나오면 그게 역함수예요. 왜냐면 갔다 왔다는 이야기니까. gx로 갔다가 다시 fx로 와야지만 x로 온 거잖아. 갔다가 와야지만. 그래서 이게 성립하면 역함수다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그럼 이 역함수의 미분. 그러면은 지금 얘가 바로 f 인버스거든? 그럼 나 이 g에 f 인버스예요. 근데 이 g의 미분이 궁금한 거야. 근데 간단하다는 거죠. 이 g를 미분하기 위해 뭐 하면 돼요? 음함수 미분법에 따라 그냥 양변을 미분합니다. 합성함수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안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속미분해야 되죠. f 인버스 x를 미분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근데 오른쪽 미분하면 얼마죠? 오른쪽 미분하면 x 미분하면 1. 그래서 f 인버스 x를 미분한 결과는 f 프라임에다가 f 인버스 x를 대입한 것분의 1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교재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f 프라임 y분의 1이라고 쓴 거예요. f 인버스 x는 y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교재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우리가 y를 구하는 것보다 그냥 f 인버스 x 구하는 게 낫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거 뭔 함수?
포물선, 그쵸? 얘 역함수 누구예요? x제곱은 4y죠. 그래요? x랑 y 자리 바꾸면 되니까, 그치?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1,2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대. 여기서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아까 했어. 음함수 미분법에 따라서 하긴 했다고, 그쵸?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얘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대. 근데 1,2에 대해서 얘 역함수에서는 원래 어디 있던 게 여기로 대칭된 거야? 2,1이었던 게 y는 x 대칭돼서 저기로 간 거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y 프라임 여기에다가 x에다가 1 대입하는 건데, 오케이? 저걸 구하고 싶어. 그럼 음함수 미분법에 따르는 이 y 프라임은 4라서 y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y가 2니까 2니까 얼마냐? 아까 1이라 했나요? 1 이렇게 된다라 했잖아? 근데 그걸 얘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려고 해. 얘를 통해서 구하려고 한다고. 오케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 했더니 얘가 지금 y는 4분의 x제곱이잖아. 이거의 역함수를 미분하려는 거잖아. 근데 뭔지 모른다고 치자. 그래서 그 역함수를 그냥 f 인버스라고 칠게요. 그럼 나는 4분의 1 x제곱에다가 f 인버스를 대입한 게 x라고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양변을 미분하면 2분의 1 f 인버스 x 곱하기 속미분 f 인버스 x의 미분이 1이 되는 거라서 f 인버스 x의 미분이 f 인버스 x 분의 1, 2 이렇게 써지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x가 1일 때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원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가 되냐는 거지. 다시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에 f 인버스 1의 제곱은 1이 돼야 되니까 f 인버스 1의 제곱이 4가 되거든. 그래서 f 인버스 1은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2라서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동일하게 나오죠. 오케이? 그럼 이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딴 짓을 해야 돼요? 왜 이딴 짓 해야 돼요? 자,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서 생깁니다.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이 역함수 어떻게 구해요? 그럴 줄 알아? 뭐 생각도 해본 적 없는데? 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게 돼요. 얘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역함수 구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야. 못한다니까? 이거 역함수 어떻게 구하게? 원함수로만 구해야 되는 순간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기 위해 우리가 이런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좀 어렵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역함수 미분법은 어떻게 쓴다? 역함수 미분법이 난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 생각해. 매개변수랑 그 음함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fgx가 x가 될 때 얘가 역함수라 했죠. 그래서 원하는 게 g'x는 뭐냐면 f'gx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애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y는 sin x라는 게 있겠죠. 이렇게 그려져요. 당연히 역함수 얘기하려면 보통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한 점이 있어요. 1, 뭐 소리야. 좋은 걸로 하죠. 6분의 파이, 2분의 1이 있다고 하죠. 여기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지금 6분의 파이, 2분의 1을 지나니까 당연하게도 얘의 역함수는 얘 역함수가 그냥 f 인버스 x라고 할게요. 얘가 fx라고 할 거고. f 인버스 x라는 애는 2분의 1, 6분의 파이를 지나겠죠. 그래요? 근데 나는 이 f 인버스 2분의 1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하다는 거야. 당연히 상상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고? 간단해. 그냥 sin f 인버스 x가 얼마야? x야. 합성하면 무조건 x 뜬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얘를 그냥 합성함수에 미분을 해버립니다. 합성함수의 미분. 좌변을 미분할게요. 합성함수니까 어떻게 해요? 속미분하고 곱하기 코사인 F 인버스 X죠. 맞아요? 번미분, 속미분. 그리고 그게 1이지. 맞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F 인버스 프라임이잖아. 맞지? F 인버스의 프라임은 뭐가 돼요? 코사인 F 인버스 X 2분의 1 분의 1입니다. 자, 근데 F 인버스 2분의 1이 얼마야? F 인버스 2분의 1은 얼마라고 써 있어요? 6분의 파이죠. 그래서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가 접선의 기울기구나 라고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봐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걸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별 희한한 문제들이 더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음함수 미분법부터 해봐야겠죠? 665번 보겠습니다. 음함수 미분법은 다 미분, 모든 항을 다 미분하는데 y는 미분을 했을 때 뭐가 남긴다고? 프라임을 남긴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 함수 자체로 생각을 하자. 여기에 있는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8이래요. 자, 1,1을 지난다라고 한 거죠. 맞죠? 여기에 기울기가 8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일단 1,1을 지나는 거야. 여기 x랑 y에 1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즉 a 더하기 b가 3이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루트 y라는 건 y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y의 2분의 1제곱은 어떻게 미분한다고? 그냥 다항함수처럼 미분한다 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y의 2분의 1제곱은 2분의 1 b의 y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아까 뭐라 그랬지? 합성함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y의 2분의 1제곱 미분하면 반드시 뭐가 출현한다고? y 프라임이 반드시 출현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야. fx 2분의 1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f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라고 쓰잖아. 그쵸?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잖아. 그것처럼 이 f 프라임처럼 y 프라임은 반드시 남겨야 된다고. 반드시 남겨야 돼. 반드시. 알았죠? y는 x에 대한 함수라는 표현이라서 오케이? y는 x에 대한 함수라는 표현이라서 반드시 프라임을 남깁니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x에 대한 함수라면 미분을 했을 때 반드시 프라임을 남겨요. 이건 되게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표현이라서 기억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맞죠? 어떤 거든지 이게 x에 대한 관계식이 설정된다면 반드시 프라임의 결과, 그러니까 미분 결과 프라임을 남긴다. 자, 얘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1이랑 1을 대입했다는 거죠. x에 1, y에 1 대입하면 a 더하기 2분의 b 1에 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어차피 1이죠. y 프라임 빼기 6은 0인데 문제는 그 기울기가 누구야? 이게 y 프라임이야. 기울기가 얘라고. 여기에다가 지금 뭐 대입하면 돼요? 8 대입하는 거. y 프라임이 기울기잖아. 8 대입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4b는 6이 됩니다. 얘랑 얘를 연립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b는 1이고요. a는 2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너 문제 둘 빼달래. 2 빼기 1은 1이죠. (668번은) 문제 의도는 알겠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y 프라임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y 프라임이고 y에다 0을 대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근데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당연히 x에는 얼마가 돼요? 0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죠? 0 대입하면 0이잖아. 그치?
맞아? 이거를 몫의 미분을 내가 그럼 이거 그냥 미분하면 돼요. 그냥 미분하면 되는데 뭔 생각이 들어? 아, 씨, 이거 몫의 미분해야 되네. 조금 귀찮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으려고 우리가 음함수 미분을 배운 거예요. 넘깁니다. 이 상태로 그냥 고배 미분해버려요. 앞에 거 미분하면 조심해요. 잘 봐봐. y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이 y인데 y 프라임을 남기고요. 그쵸?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게 3y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x랑 y에 얼마 대입할 거야? 0 대입할 거죠? x에도 0, y에도 0 대입하니까 그러면 x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x랑 y 둘 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3y 프라임,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구해집니다. 음함수 미분법이 되게 강력해요. 사실 원래 이 문제는 어떤 의도였냐면 너희 이거 미분할 줄 모르지? 하니까 x랑 y 자리 바꿔서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3x 라는 애를 이용해 그 역함수를 미분하라는 역함수 미분 구해달라는 의도예요. 말도 복잡하지?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미분해버리면 되는데 몫의 미분이 귀찮잖아. 그래서 넘기고 미분해버리면 돼요. 그게 차라리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되게 편리합니다. 되게 많이 편리해요. 그것만 계속 이해해주면 돼요. x에 대한 식이라면 미분했을 때 프라임을 남긴다.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맞죠?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방금 내가 말했던 게 뭔 의미인지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한 거를 지금 조금 그냥 살짝 그 편린이라도 가져오고 싶어서 잠깐 문제 좀 볼게요. 이게 있으려나? 자,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냥 말만 할게요. 알았죠? 그냥 사례에 드는 거야.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을 왜 하는지에 대한 사례예요. 자, 수능 문제입니다. 소개만 하고 간단하게 접근 방법하고 넘어갈 거예요. 3차 함수가 있어요. 가로선을 그었답니다. 교점이 있대요. 교점이 있답니다. 뭐 t가 0과 40의 사이라서 교점이 있는데 교점이 3개 있대요. 그 중에 가장 큰 애를 ft라고 한답니다. x좌표를. 가장 큰 x좌표를 ft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가장 작은 애를 gt라고 하겠답니다. 그때 문제에서 말을 해요. ht를 t 곱하기 ft-gt라고 할 때 h'을 구해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t가 움직이잖아? t가 움직이면 그 움직일 때마다 교점이 달라지겠지. 그럼 이게 t에 대한 함수라는 거야. t가 바뀔 때마다 x좌표 결정되잖아. 이게 함수지. x 하나에 y 하나. 동의해요? 그럼 이게 함수로 표현이 된다면 당연히 미분도 할 수 있지. 그거 구해달라는 이야기야. 말도 안 되지. 이걸 어떻게 내가 알아? 어떻게 미분해? 간단하다. 정체는 뭐냐면 이 ft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야? t죠. 이거 미분하라는 거예요. 얘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f 프라임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음함수, 역함수를 써요. 그러니까 사실 얘 역함수거든. 왜냐면 y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x가 결정되는 거잖아. 흔히 말하는 역함수예요. 근데 역함수라고 따지지 않아도 돼. 합성함수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합성함수처럼 생각하면서 그게 동시에 뭘로?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수능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이게 x가 하나 결정될 때 y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t에 대한 함수다. 그런 멘트가 이런 의미예요. 넘어갈게요.
674번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3은 6이랍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f2가 3이고 f'2가 6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f가 기함수라고 말을 했대. 그럼 기함수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f'2는 f-2는 마3이고 f'-2는 얼마가 돼요? 얼마가 돼? 기함수야? f2가 3이고 f'가 6일 때 기함수라면 f-2는 -3이지. 왜냐면 부호도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f'-2 얼마야? 그쵸, 6이에요. 왜냐면 기함수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서 기울기랑 여기서 기울기가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부호만 바뀌면 기울기 동일합니다. 맞죠? 뭐 생각해줘야 돼요. 뭐 좀 더 다른 표현으로는 기함수든 미분하면 우함수라서 프라임은 우함수가 돼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수학2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수학2가 되게 중요하다. 미적분 할 때. 다 연결되거든, 아이디어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얻었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하래? G' 마3? 이게 뭔 말이지? G' 마3? 자, 헷갈려. 자, 그러니까 뭐 하자? 오케이. gfx가 뭐라 그랬어? x죠? 이거 미분해서 야, 반대로 하는 게 나으려나? 반대로 하자. 미안해요. 반대로 할게요. 여러분한테 그게 낫겠네요. x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미분합니다. f' gx 곱하기 g' x가 얼마? 1이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g' 뭐야? 마3이지? 그럼 마3을 대입해요. g' 마3은 f' g 마3 분의 1인데 잠깐만, g 마3은 뭐야? g 마3의 의미는 뭐냐면 f에다가 뭐 대입하면 마3 되냐는 거야. 다시 g 마3의 정체 다시 여기로 가져와 볼게요. fg 마3은 마3이 되는 이거 구해달라는 거야. 자, 봐봐. f에다가 뭐 대입하면 마3 된다고 썼어요? 마이너스 2지. 그럼 이 g 마3이 뭐야? 마이너스 2잖아. 그거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f 프라임 마이너스 2네. 그래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 얼마야? 6이래. 6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교재에서 표현한 뭐야? 교재에서 역함수의 미분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예요. f 프라임 x를 f 인버스라고 하죠. f 인버스 f 프라임은 f 프라임 y분의 1이라고 해서 여기 x인데 y잖아. 다르지? 다른 걸 봐달라는 거야. g 프라임 마3인데 실제로 내가 대입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2라고. 왜냐면 지금 이 과정에 따라 여기 f 프라임에 들어가는 애가 g 마이너스 3인데 그 g 마이너스 3을 한번 구하고 가야 된다고. 근데 이건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정의에 따라서 뭐 대입하면 얘 돼? 라는 걸 거꾸로 찾아가는 일종의 방정식을 푼다는 개념이에요. 왜 계속 눈 깜박깜박 할 거야?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가 역함수 미분법입니다. 총 우리가 미분법 5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니라서 그냥 바로 문제 보면서 할게요. 이게 도함수라는 거예요. 이게 도함수. 도함수인데 뭐 했다는 거야? 이게 2번 미분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함수는 미분을 한 걸 한 번 더 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도함수예요. 미분하고 한 번 더 해달라는 이야기야. 별거 아니죠? 미분 2번 했다. 맞아요. 가끔씩 해도 되죠. 다항식에서 우리가 해요. 그럼 이게 도함수가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 3개, 4개, n개 다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2개까지만 다룹니다. 알았죠? 2개까지만 다룬다. 그래서 미분이 있는 애를 또 미분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680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죠.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라는 멘트는 미분 2번 가능합니다 라는 멘트예요. 미분 2번 가능해요. f2는 2라고 했고요. 내가 원하는 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 프라임 fx-1은 6 이렇게 돼 있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건 뭔 말이에요? 아, 그냥 미분해달라는 거야. 2번 미분해달라는 거죠. 이 얘를 한 번 더 미분해달라는 거죠. 그럼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한 번 더 미분한 거 곱하기 속미분 해주면 되죠. 속미분이에요. 속미분. f2가 2라서 f 2계도 함수에 2 대입한 거 곱하기 f 프라임 2를 해주는데 그게 6이랍니다. 자, 이상하죠? f 프라임 2가 있어? 있어. 우리가 극한은 언제나 뭐부터 하는 거야? 대입부터 하는 거잖아. 분모 대입하면 0이죠. 분자 대입하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f2가 1인 건데 f2가 여전히 뭐라고? 2라고. 그래서 얘가 1입니다. 내가 찾는 답은 6이 된다. 이렇게 보여줘요. f 프라임 2가 1이니까 여기 1이고요. 그래서 그럼 얘를 뭐라고 읽냐?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더블 프라임이라고 해요. 더블 프라임. 근데 사실 나 대학교 때는 투 프라임이라고 했거든요. 교수님이. 상관은 없나 봐. 네, 일반적으로는 더블이 맞대요. 더블 프라임이 맞는데 두 번 했다는 거지, 더블. 근데 뭐 투 프라임이라고 해서 뭐 틀리진 않나 봐. 내 생각에 교수들이 그러는 이유는 그 양반들을 2번 미분하는 게 기본이 아니라 3번, 4번 해야 되니까 뭐 트리플, 쿼드러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뭐 3, 4 이렇게 하는 게 나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내 생각이고 만약에 교수님이 맨날 2'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2'이라고 했거든? 근데 누가 말하더라고. 선생님 이거 더블이라고 있던데요? 뭔 말이지? 우선은 이제 당황해서 검색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더블이라고 많이 읽는다더라 얘기는 하더라고요.